안녕하세요. 미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약속 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선택한 학원의 정보, 추천 교수님, 공부 방향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환급받기 위한 광고 영상이 아니고 내돈내산 추천 영상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학원을 치시면 여러 학원이 나오잖아요. 에듀땡, 방문땡 모든 학원을 일단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다 보면은 나와 맞는 학원이 딱 보이실 거예요. 저는 해커스를 선택을 했는데 저도 여러 학원을 들어가 보고 저와 가장 맞는 교수진하고 커리큘럼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해커스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에 배송비만 내시면 2주 정도 입문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체험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체험을 해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에 학원을 바꾸시는 거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꼭 무료 강의를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길 당부드릴게요. 이 학원마다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환급반이랑 기본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급반을 선택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환급반을 신청하게 되면 마음의 짐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환급반을 선택을 하시면 교재비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합격하셨을 때 기쁨이 두 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 과목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6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시법이랑 세법은 사실상 두 과목인데 시험을 보실 때는 공시법이랑 세법이 하나로 묶여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수강 신청을 완료를 하셨다면 또 하나의 미션이죠. 나와 맞는 교수님 찾기. 나와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하나의 학원 안에서도 그리고 또 한 과목당 여러 교수님들이 또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결론은 뭐였냐면 기본서를 집필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공시법을 제외하고는 기본서를 집필해 주신 교수님을 선택을 했었고 다행히 그 선택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아 떨어졌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부동산학개론은 신관식 교수님 수업을 저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6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학개론만 법과목이 아니고 경제학적인 학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 잡아주시는 신관식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었고요. 반갑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5일째 수업이시죠? 예. 과목 소개 저는 되게 감동을 했던 게 그 수요 공급 파트에서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주시거든요. 그 모습은 진짜 가능합니다. 감동이었고 특히 많은 수강생 분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문제풀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적중률인데요. 거의 무당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교수님은 저의 사랑이죠. 체이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저는 민법하고 이제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요. 이제 이름은 책에 있는 것처럼 체이대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일단 목소리가 꿀 목소리에다가 판례 중심으로 재밌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도 민법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법이 중심이 돼서 공시법이라던가 공인중개사법 같은 다른 과목의 이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법을 기본적으로 잘 다지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은 아마 최희대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 최희대 교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차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2차 과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공포의 법이라고 불리는 바로 공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공법은 6과목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내용 자체가 권위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법을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종민 교수님 덕분입니다. 특유의 그 개그 코드가 있으신데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깔깔거리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개그 코드 덕분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공법을 재밌게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법은 일단 한종민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 중에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과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고득점을 저희가 노려야 되는 과목인데요. 우리 이제 33회 시험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법 이제 개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 황정선 교수님은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가 깔끔하고 또 실무 얘기를 중간중간 해주시는데 제가 멘탈이 많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황정선 교수님은 무작정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요즘 시험 트렌드에 맞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제가 공인중개사법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거는 황정선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법은 개인적으로 제가 2차 과목 중에 처음에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었어요. 그 외계어 듣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동산 공시법 같이 공부하게 될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양기백 교수님 수업을 듣고 나서 귀가 트이고 또 공시법이랑 민법이 결합이 되면서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 됐었거든요. 교수님은 농담 1도 없이 강의만 하시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가장 제가 좋았던 거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짧으시다는 거예요. 짧지만 강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출제는 16문제인데 범위가 그렇다고 해서 적지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뭐 인사 받기만 하시고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저희는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만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사실 힘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밌게 암기 코드로 풀어주실 교수님이 필요하고요. 저는 강성규 교수님 덕분에 세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농담하시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다 수업과 관련된 스토리니까 믿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완주하기조차 힘든 시험인데요. 특히 요새 합격률은 매년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이슈들이라던가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응시자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에 맞게 난이도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할 만큼 공부 방향을 잘 잡지 않으시면 사실상 이제 점점 더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왕 하는 거 그냥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는 시험이고 그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더 공부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딱 2가지를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기본서와 문제풀이입니다. 최근 문제 트렌드 자체가 지엽적인 부분까지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약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본서를 4회독 정도를 했어요. 이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뭐 달달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눈에 익힌다는 개념으로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좀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7월 정도부터는 틈틈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타이밍을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내가 아는 문제라도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속독을 하는 연습을 키우셔야 되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기본서 읽기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읽어내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이 부족한 영상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의 합격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모두 다 힘내시고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조만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